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G80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가격과 세부 옵션이 공개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부분 변경되면서 가격은 얼마나 올랐고 어떤 옵션들이 개선되었는지와 제가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G80 페이스리프트의 옵션 구성과 그에 따른 경쟁 모델과의 비교도 오늘 리뷰를 통해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형 G80의 기본 가격, 우리가 깡통 가격이라고도 하는 아무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시작 가격은 5,890만 원입니다. 시작 가격 나쁘지 않죠. G80의 경우 기본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이 상당히 풍부하고 이대로 출고해서 탄다고 해도 웬만한 차량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차량입니다. G80은 부분 변경되면서 이전 모델 대비 342만원 상승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옵션들이 추가되고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뀐 옵션들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륜 모노블럭 4피스톤 브레이크와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적용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옵션이냐면 차량 측면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브레이크와 캘리퍼랑 관련된 옵션입니다. 전륜 브레이크가 기존보다 개선된 4피스톤이 적용되어 제동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고 후륜에서는 성능적인 개선은 아니고 후륜 캘리퍼에 제네시스 커버를 씌운 것이죠. 사실 차량을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합니다. 그래도 전륜 기본 4피스톤으로 개선된 건 만족스러운 부분이네요. 그 다음은 MLA 헤드램프와 히든 머플러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전면입니다. MLA 헤드램프 방식은 G90 풀 체인지를 시작으로 최근 출시된 GV80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된 제네시스의 최신 헤드라이트 방식입니다. 이로써 이제 G80에서도 MLA 헤드램프가 적용되었고 전면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도 적용됩니다. 후면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전면에서만 지원되는 부분이고 후면에서의 변화는 히든 머플러입니다. 그 외적으로 익스테리어에서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이 두 겹으로 레이어드 되어 있다는 부분과 하단 범퍼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후면부 하단 범퍼 디자인의 변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전사양에서의 변화는 후석 승객 알림이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으로 개선되었다는 점 외에는 큰 변화는 없고요. 편의사항에서는 디지털 키 2가 적용되었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애프터 블로우가 포함된 공조 시스템, 앞좌석 콘솔 암레스트에 적용된 항균 패키지, 그리고 2열 좌석에서 뒷면 전동식 커튼과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 뒷좌석 다기능 암레스트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이전 모델에서 99만원 옵션으로 제공하던 것들이었는데요.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동승석 메모리 시트와 앞좌석 암레스트도 따뜻해지는 열선 기능, 그리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한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본 적용되었죠. 이번 G90의 옵션 변화는 외부보다는 내부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편이며 신형 스티어링 휠을 기준으로 27인치 OLED 클러스터와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 동승석 메모리 시트와 애프터 블로우, 항균 패키지, 암레스트 열선 기능까지 이 모든 것들이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 기본 모델만 타더라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죠. 기본 옵션 외에 이번에는 필수 선택 사양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바뀐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에서 달라진 옵션은 투톤 스티어링 휠의 경우 투톤 내장 컬러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해야만 투톤 핸들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투톤 핸들의 컬러 배치가 신형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상단이 구형이고요. 하단이 신형인데요. 상단, 즉 구형 투톤 핸들의 컬러 배치는 홍 커버와 핸들 림으로 구분되는 투톤이었다면 하단, 즉 신형 투톤 핸들의 컬러 배치는 핸들 바깥쪽 테두리만 다른 컬러가 적용이 되는 투톤입니다. 즉 촌스럽던 투톤 배색에서요 좀 더 세련된 투톤 배색으로 바뀐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럭셔리 브랜드에서의 투톤 핸들은 이런 방식을 제공합니다. 핸들 바깥쪽 테두리 부분만 다른 컬러를 사용하거나 그 부분에 우드 트림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아마 제네시스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투톤 배치를 변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휠에서의 변화도 꽤 큰 편입니다. 일단 휠 크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제공되며 총 4가지 디자인을 지원합니다. 가격은 2.5 가솔린에서 19인치는 120만원 추가, 20인치는 300만원 추가고요. 3.5 가솔린에서 20인치는 70만원이 추가됩니다. 상단에 있는 휠 디자인이 새로운 휠 디자인이고 하단에 있는 휠이 구형 디자인입니다. 개수는 4개로 똑같고요. 19인치 하이퍼 실버 휠의 경우 바뀌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휠 디자인이에요. 이 휠의 반응이 좋아서였을까요? 일단 기본 18인치 휠은 G90에 적용된 휠 디자인과 상당히 흡사하고요. 19인치와 20인치 휠 디자인은 거의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휠 디자인 중에서는요, 딱히 엄청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존에 G80을 출고했을 때는 20인치 5스포크 휠을 넣어서 출고했었어요. 오피셜 이미지에 적용된 휠은 20인치 옵션 휠입니다. 디자인이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저는 20인치 사이즈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G80을 다시 산다면 어쩔 수 없이 20인치 휠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G80에는 스포츠 패키지라는 옵션이 제공되는데요. 좀 더 스포티한 외관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에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일단 기본 휠 사이즈가 20인치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19인치부터였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9인치 휠을 삭제했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스포츠 패키지에서는 지금 보시는 20인치 휠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 휠이 싫어도 어쩔 수 없죠. 어떤 분들께서는 구멍이 너무 많아서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휠이다 라고도 하시던데 휠 디자인을 단 하나만 제공하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3.5 가솔린에서는 기본 썸머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전륜 블랙 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레드 도장, 즉 레드 캘리퍼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구형, 오른쪽이 신형 캘리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진 속에 있는 G80은 둘 다 구형이에요. 고성능의 상징인 레드 캘리퍼를 삭제하고요. 블랙 캘리퍼로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형의 경우 캘리퍼 색상으로 2.5와 3.5를 단번에 구별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둘 다 블랙 캘리퍼가 적용되면서 외관에서의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대신 성능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는데요. 능동형 후륜 조향과 발군의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내는 eLSD와 제가 G90를 시승하면서 정말로 만족도가 높았던 뱅앤올루슨 사운드 패키지가 기본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적용 시 기본으로 스포츠 전용 스티어링 휠이 적용됩니다. 지금 보시는 D컷 핸들인데요. 기존 스포츠 핸들보다 훨씬 두툼해졌고 멋있어졌습니다. 사실 구형 G80 핸들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서 제가 소유하면서도 타는 내내 좀 아쉬웠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핸들 디자인 하나는 정말 예뻐졌다고 생각됩니다. 멋진 핸들 디자인을 보니까 하루빨리 얼른 시승해보고 싶네요. 이번 G80 페이스리프트는 이렇게 두 가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제공하는데요. 왼쪽이 기본 모델이고 오른쪽이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죠. 사실 둘 다 멋집니다. 진작에 이렇게 좀 만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인데요. 기본형 핸들도 충분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굳이 스포츠를 선택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스포츠 패키지를 타보면 너무 갖고 싶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스타일의 핸들 디자인에 더 끌리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변경이 되면서 바뀐 옵션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다시 G80을 구매한다면 어떤 옵션 구성으로 살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넣은 옵션은요. 2.5 터보 가솔린 엔진에 4륜구동 넣었고 20인치 휠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추가 옵션으로는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와 뱅앤올루슨 사운드를 제가 넣었어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제가 과거 G80에 넣어본 결과 안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옵션을 구성했을 때 차량 가격은 7,470만 원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옵션을 넣지 않은 기본, 즉 깡통 모델로도 충분하지만요. 조금 더 내 마음에 들게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옵션을 넣었을 때 가격은 7,470만 원입니다.
뭐 웬만한 동급 수입 차량들도 요 정도 뭐 사륜구동이랑 고급 오디오 사운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등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맞춘 옵션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G80과 경쟁하고 있는 수입 브랜드 차량들의 가격을 살펴볼게요. BMW 5 시리즈 풀체인지 중에서 가솔린 모델인 520i와 530i x드라이브의 가격은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6,880만원, 8,420만원입니다. M스포츠는 이것보다 좀 더 비싸요. 딱 보면 5 시리즈가 G80보다 더 비쌉니다. 하지만 현재 5 시리즈 풀체인지는 1천만원 넘게 할인을 진행 중이고요. 뭐 재구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 할인을 받아 구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520i는 5천 중반에서 530i x드라이브도 7천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죠. 그리고 1월에는 E클래스 풀체인지도 나올 예정인데요. 아직 가격은 미정이지만 그래도 5 시리즈 풀체인지보다는 좀 더 비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시승기로 전달드렸던 렉서스 ES 300h는 럭셔리 플러스 트림과 이그제큐티브 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 럭셔리 플러스는 6,690만원, 이그제큐티브는 7,160만원입니다. 뭐 렉서스도 BMW만큼은 아니지만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정가보다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죠. 6천 중후반 정도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고려하실 이 4대 차량의 금액을 비교해보면요. 제네시스 G80의 시작 가격은 5,89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수입 차량들의 경우 국산차처럼 옵션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요. 옵션이 이미 많이 적용된 트림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G80의 옵션을 맞춘 중간 옵션으로 견적을 내봤을 때에는 7,47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할인을 받은 530i x드라이브와 비슷하거나 좀 더 비싼 수준이고요. 렉서스 ES 300h보다는 확실히 비쌉니다. 이그제큐티브 트림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에요. 이제 정말 금액적으로는 동등한 혹은 그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의 가격과 변경된 옵션 사양 그리고 경쟁 모델과의 금액 비교까지 간단히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G80 오너였었지만 G80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제가 오너로서 느꼈었던 장점은요. 옵션을 좀 넣는다면 S클래스 부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풍부한 옵션 사양을 제공한다는 부분, 그리고 매력적인 내외부 디자인을 갖췄다라는 게 G80의 장점이고요. 제가 느낀 단점으로는 제네시스지만 현대 블루엔즈에서 똑같이 서비스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품질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전동화 파워트레인 없이 순수 2.5 터보, 3.5 터보만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연비가 동급 모델 대비 꽤나 낮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6, 7천만 원대 고급 세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시어 차량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제가 G80 페이스리프트를 직접 시승해 볼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더욱더 G80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80 가격과 옵션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